BM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로리로. 와우. 아, 이 눈이 3개나 달렸어. 눈이 3개나 달렸어. 크기는 완전히 똑같고, 제가 이번에 산 모델은 골드 색상으로 샀고요. 그다음에 애플 로고 가운데 와 있고.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10S 맥스를 다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이 11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해보고 11개월 정도 이 10S 맥스를 사용하면서 좀 느껴지는 차이점들, 그리고 넘어갈 만한 장점은 무엇인지,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단점은 무엇인지 한 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 프로 맥스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촬영하는 데 있어서 DSLR이라든지 이런 고프로 휴대하기가 너무 번잡해요. 무겁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은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아이폰이 광각이 되지 않으면서 이 전면으로 이렇게 찍을 때, 후면으로 찍을 때 좀 안타까워. 그런다고 렌즈를 끼면은 옆에 좀 화질이 떨어지는, 흐려지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싫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광각이 지원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전혀 없어지고 카메라도 더 좋아지게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고프로, 내가 이 DSLR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모든 여행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맥스를 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무게 차이에 있어서 사실 20g의 차이지만 상당히 묵직하다는 차이점이 느껴지고요. 자, 이거를 꼭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되게 컬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매트한 것이 나왔고 저번과 글라스와는 좀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0S 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다 보여요. 하지만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사용을 했을 때 10S 맥스도 정말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사실 빛에 반사됐을 때 정말 아름다움이 많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런 렌즈 부분의 마감도 다 골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미드나잇 그린 컬러인가? 그 컬러를 보러 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컬러를 하고, 저는 약간 검은색 어두운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땡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갔을 때 미드나잇 그린도 품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색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애플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만져보시고요. 이렇게 반사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로 봤을 때의 이미지와 이 카메라로 비춰지는 이 이미지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사실 스페이스 그레이를 정말 안 좋아해요. 어두운 거 안 좋아하니까요. 이번에 매트한 색깔로 나온 스페이스 그레이는요, 정말 제가 혹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이제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인덕션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있고요. 사실은 미드나잇 그린도 사실 사고 싶었지만 남들이 사지 않는 거를 사고 싶었고요. 결국에 선택한 것은 골드 색상이었어요. 이 렌즈 하나하나에 다 그 끝에 마감 처리가 다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린 색깔, 저는 그 그린 요즘 뭐 가을의 트렌드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조금, 저는 골드를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골드, 그 다음 스페이스 그레이, 그 다음에 국방색, 그 다음에 흰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색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진짜 애플 매장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대리점에 가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만져보시고 사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매트한 소재로 나온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 유광 제품 같은 경우에 지문이 사실 많이 남아요. 그런다고 뭐 엄청 뭐 거시기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문 같은 게 습할 때 때같이 남죠. 때 같은 게 좀 남고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트한 걸로 갔을 때 조금 스크래치에 대한 위험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져보잖아요. 와, 이거 만지는 순간 여러분 진짜 이거 만져봐야 돼요. 이거 진짜 만져봐야 돼요. 이 느낌이 미칩니다, 진짜. 얼마나 이 마감을 잘 해놨는지. 메쉬하다고 해서, 매트하다고 해서 그윽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지문도 안 남고 깔끔하고, 지문은 이 애플 로고에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본 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들었을 때는 완전히 이게 무겁다는 생각이 확연하게 풀 충전을 했을 때는 듭니다. 옆면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정확한 옆면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상, 체감상으로는 확실히 프로맥스가 옆면이 테날처럼 두껍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10S 맥스는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아요. 근데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립감이 묵직해요. 무겁기도 하고 두껍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이 느껴지냐면은 이렇게 딱 잡았을 때요, 이거는 옆에가 얇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상당히 두껍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차이점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제 눈이 그렇게 개 좋은 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OLED, 이것도 OLED지만 슈퍼 레티나 XDR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밝기도 훨씬 더 밝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보다 보시면요, 이 다크 모드가 둘 다 적용이 되어 있지만 확실히 좀 더 이 친구 프로맥스의 친구의 화면이 좀 더 매끄럽다? 좀 더 깔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더 인덕션 라인업이 훨씬 더 이쁘다고 저는 다가와집니다. 출시가 되었을 때 이 애플이 해놓은 마감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마감을 잘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아주 호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광각이 더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A13 바이오 칩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각 부분에 있어서 이 전면 부분도 그렇고 후면 부분도 그렇고 정말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전면 셀카 이런 부분들, 사진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의 화각은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전면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내가 팔을 이렇게 뻗지 않은 한 얼굴이 거의 화면 전체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다시피 프로맥스의 전면 화각은 확실히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팔을 뻗지 않고 이렇게만 있어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충분하게 얼굴과 뒤에 배경까지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각까지 화면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고 뒤로 돌려가지고 찍어도 이 고프로처럼 찍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맥스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똑같은 장면을 찍은 거고 똑같은 야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좋나요? 그 다음에 나이트 모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10S 맥스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있으면은 그냥 불빛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더 잡혀져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도 조금 찍어봤는데요, 아직 엄청나게 잘 활용은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고 불빛이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초점을 잡으면 사람들이 좀 더 밝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었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뒤에 배경, 바깥 배경과 불빛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환하게 나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에는 그냥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능력인 바로 노출, 오랫동안 열어두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간 모드라고 해가지고 좀 네이밍을 붙여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노출, 야간 모드를요 3초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뭔지 알죠?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오래 배터리 줄어드는 속도는 현저하게 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프로 맥스의 정말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순간 뽑기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를 열면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 화면이 안 나올 때가 정말 많았어요. 초반에는. 지금은 좀 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촬영일 때, 그 다음에 광각으로 넘어갈 때, 다시 일반 촬영일 때, 그리고 이 여러분들 아래쪽까지 막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때는 또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위쪽에 미리 보기와 진짜 촬영이 되고 있는 장면에서의 이질감, 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발생하는데, 이게 저만 뽑기를 잘못한 줄 알았지만 카메라 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썸님께서는 이 메모리가 낮기 때문에 카메라에 옮기는 데 있어서 렉이 걸린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iOS 1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에서 나오는 버그들이라고 합니다. 13.1이 9월 24일 날에 무료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게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한번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보시면은 이런 위쪽에 이런 잔상들이 조금 좀 거시기하게 나와요. 아이폰을 촬영했을 때 항상 바로 4.3 비율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방향이 사라졌고요, 16대 9 비율과 정방향을 다 선택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걸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불편합니다. 특히나 그 버튼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비율 같은 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옆면이 좀 더 마감이 빡빡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부드럽게 되어 있고, 사실 색깔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보면은 미드나잇 그린인데 골드 색상 여러분들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이 프로맥스 11 프로맥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코멘트를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밤!